네, 반갑습니다. 민지라입니다. 이번 과제 발표할 때 대본 없이 하세요. 대학을 다닐 때 또는 무언가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표 준비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때요? 청천벽력같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당연히 대본을 가지고 나가면 든든하고 믿을 구석이 있으니 훨씬 안심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본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본 지참이 제한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면접과 같은 스피치 자리에서는 순발력도 필요하죠. 대본이 없이 말해야 하는 상황이면 우리는 혹시 틀리면 어쩌지? 머릿속이 하얘지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이 들고 이는 우리를 더 얼어붙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을 술술 잘하는 사람은 매번 대본을 다 외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리에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본 없이도 말이 막히지 않는 3가지 원리를 명쾌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 전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으니까 대본을 다 외워야 돼. 이런 강박이 다들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물론 면접을 준비할 때 1분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서 꼬이게 되면 그 다음에 꼬였던 긴장이 면접이 끝날 때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우리가 대본을 100% 완벽하게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뉴스 앵커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의미는 통합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말하기의 본질은 전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키워드 위주로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흐름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큰 줄기 위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인 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대본으로 스트레스 원인, 해소법, 예방 이렇게 3가지를 본론으로 썼고 그 하위에 A 학자의 이런 말, 통계청이 발표한 어떤 통계들 이런 것들 썼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달달 외웠는데 현장에서 세계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학자 이름이나 통계에서 말했던 그런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만 기억된다면 그 발표는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나 이번 발표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 해소법, 예방 이렇게 3가지는 꼭 말하고 와야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발표에 들어갔다면 최소한 이 3가지는 말로 던졌을 것이고 그걸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위에 있는 내용들도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본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와 더불어서 꼭 글의 내용을 그림이나 간단한 도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손으로 구조화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내용의 뼈대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발표를 단순히 말하기가 아닌 청중을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대본이 아닌 완벽한 문장이 아닌 키워드를 떠올려라. 2번째는 PT 자료에 힌트를 넣어라 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발표든 면접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준비 기간이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과제 발표의 경우 학기 초 강의 계획서에 언제 이게 발표다 이렇게 써 있을 수는 없지만 대학을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발표 날은 어느새 코앞에 와 있습니다. 강의는 어떨까요? 보통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나만 하지는 않죠. 온라인 강의를 하든 오프라인 강의를 하든 일정이 빡빡할 겁니다. 그럼 면접은요? 요새 공기업이나 사기업들은 서류나 필기시험 합격 후 보통 1에서 2주 이내로 면접일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즉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단시간 내에 스피치를 준비하는 상황에 자주 부닥칩니다. 이 짧은 기간 내에 대본을 완벽하게 외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름길로 가야 합니다. PT 자료를 만드실 때 슬라이드에 힌트를 넣어 놓으세요. PPT를 만드실 때 슬라이드에 핵심 키워드만큼은 적어 놓고 꼭 전달해야 하는데 외우기 힘든 것 그것들도 적어 놓으십시오.
가령 이런 것이죠. 만약에 내가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아는데 도저히 메러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표정, 몸짓, 태도 등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것은 55%, 목소리, 억양 등 청각적 요소가 38%, 그리고 말의 내용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을 도저히 외우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수치가 너무너무 헷갈리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원형 그래프에 수치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때 메러비언 법칙 말을 하면서 옆으로 키워드를 슬쩍슬쩍 보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는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PPT를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 청중들에게 꼭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청중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꼭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빠지지 않게 그런 중심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PPT를 활용하면서 입말로 대본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 외워야 할 양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스토리를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결국 연습입니다. 여러분, 또 뻔한 말 꼰대처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답은 연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답이거든요. 대본만 쓰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고 말을 소리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진짜 상황에서는 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 눈으로만 대본을 보고 아 됐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꼭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해보고 제한 시간이 있다면 꼭 시간을 재면서 말을 해보시고요.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꼭 돌려보세요. 그리고 청중의 수, 내가 발표하는 그 공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소리를 좀 더 크게 전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소리 크기까지도 맞춰서 입 밖으로 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녹화한 것을 한번 돌려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버벅였지?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버벅거렸구나. 시선 처리가 너무 불안했네. 제스처가 너무 어색하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발표나 강의는 어느 정도 연습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면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땐 어떤 질문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하죠. 자, 순발력 있는 스피치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한 회원님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의 아나운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챗 GPT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를 어떤 주제가 나와도 1분을 채워서 잘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GPT에게 나는 지금 1분 스피치를 순발력 있게 받아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한 다음 아무 주제나 랜덤으로 줘봐 라고 해서 그 주제에 대해 어떻게든 1분 스피치를 채우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와우, 이분 제가 어떤 이상한 주제를 주더라도 정말 그럴싸하게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왕도는 없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고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매일 슈팅 훈련을 1000개씩 했어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이적하기 전 함부르크에 있을 때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루에 1000번의 슈팅 훈련,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런 성실하고 꾸준한 훈련이 있었기에 토트넘으로 이적하여 꽃을 피운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본 없이도 술술술 말하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입니다. 완벽은 없습니다. 다만 그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도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말 잘하는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